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안녕하십니까? 바로 동네 꼬마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아이고, 또 우리 동네 꼬마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자,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현실 공포가 될까요? 아니면 뭐 귀신과의 콜라보가 될까요? 어떨까요? 100% 현실 공포입니다. 아, 그렇지. 또 동네 꼬마님의 현실 공포 이야기죠. 자, 네네. 그러면 출발하기 전에 저한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네. 제가. 아닙니다, 돌비님.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에요. 해야 돼요. 아닙니다, 돌비님. 괜찮습니다. 저한테 아까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잘못했습니다. 아니에요. 적어주신 거 좀 길어가지고 이거 봐야 돼. 여기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세계 최강 초특급 미남 동네 꼬마!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가 되게 좀 순한 맛일 거예요. 시들물을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이 일을 겪으신 분은 상당히 이제 조금 힘들었던 얘기고, 또 제가 했던 얘기 중에 가장 뭔가 이렇게 정보를 정확하게 밝히기보다 좀 숨기면서 얘기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이야기를 전에 들었고 제가 얘기를 했죠. 저 시들무라는 돌비 공포라디오라는 채널에 가서 이 얘기를 좀 해도 되냐. 왜냐면 꼭 물어봐야 돼. 이건 확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에요. 제가 얘기를 할 때는. 거절했었어요. 그건 싫다고 처음에. 왜 그러냐면 그만큼 지금도 이분은 두려워하고 계신 상태고, 그러다가 이분이 시들무를 들으셨더라고요. 한번 들어봤구나. 들으면서. 쭉 들으면서 한번 그럼 얘기를 좀 해줘라. 대신에 특정성이 최대한 안 지어지게 얘기를 좀 해줘라. 그래서 한번 들고 와봤는데, 나이랑 이런 것도 그냥 다 생략을 할게요. 그냥 남성분이세요. 남성분이시고 현직 자동차 판매를 하고 계세요. 이 일이 있었던 거는 그냥 코로나 전쯤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자동차 업계에 이제 뛰어들었어요. 영업이 처음이었어요. 태어나서. 영업을 시작을 하면 제 이야기에서 몇 번 나왔습니다만, 이거는 매장의 분위기마다 다른 곳입니다만은 뭐 대부분은 신입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많이 챙겨주지를 않아요. 대부분 각자 도생해서 알아서 이제 커가면서 그 와중에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면 도와주고 아님 말고 이런 판인데, 여기가 이 와중에서 나라는 존재가 물론 먹고 살아야겠지만서도 나라는 존재가 이 매장 안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건 오로지 하나예요. 딱 그냥 영업 실적. 모든 건 실적이 말을 해주거든요. 저희 업계는. 욕심이 앞서죠. 돈도 벌고 싶고 또 자기 스스로가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참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참 물이 점점 오를 때, 재미가 막 붙을 때쯤 전화가 한 통 와서 받았대요. 똘비라고 할게요. 네, 어디 자동차 똘비입니다 하고 받았더니 목소리가 약간 뭐 어눌하면서도 그냥 어떤 고객 남성분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저 자동차 상담을 좀 받고 싶은데요. 이렇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네, 선생님 어떤 차량 제가 상담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아직 정한 거는 아니고 한번 가격표랑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냐 얘기를 하더래요. 이런 고객들이 많으세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고객이 많으세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몇 시에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 하시고 한 7시 반쯤 해가지고 어디로 좀 와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네, 선생님 정확하게 그 시간 맞춰서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저녁밥을 좀 빨리 먹고 해당 장소로 이동을 했대요. 해당 장소는 이제 도심에도 이렇게 조금 지방도시 같은 경우에는 시 단위여도 그 안에 마을 같은 데가 간간히 있는 그런 지방도시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큰 느티나무 있고 옆에 평상 놔져 있고, 그 해당 마을에 도착해서 말한 곳에 갔더니 그 평상에 어떤 남성분이 앉아 계시더래요. 나이는 얼추 봤을 때 40 초반 정도? 되게 많이 안 들어 보였대요. 가가지고 저 혹시 저기 자동차 전화 주신 분? 그랬더니 예, 저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명함 드리고 가격표를 펼치고 어떤 차를 혹시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얘기를 했더니 제일 비싼 차가 뭐예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가격으로요. 그랬더니 제일 비싼 차가 뭐예요? 그래가지고 예, 저희 회사에서는 막 이제 보여주면서
이 모델이 가장 비싼 차입니다.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제일 비싸게 해서 하나 주세요. 글도요. 아, 선생님 그냥 뭐 어떤 기능이 필요하시고 막 우리 영업사원 하는 말 있잖아요. 네. 그냥 속으로는 웃고 있어도 뭐 좋죠 하지만서도 어떤 게 필요하냐 합리적인 선택을 하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필요 없고 그냥 제일 비싼 차 중에 최고 비싸게 달라. 풀옵션. 와 완전 풀옵션. 그래서 가격이 좀 있는데요. 색깔은 그럼 어느 색깔을 선호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뭐 검정색 줘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대요. 이거 미친놈이다. 이거 나가지고 장난치는 이게 또라이다 이거. 이거 술 한잔 했네. 이거 또라이 자식 하면서 이제 막 속으로 욕을 함지만서도 우리는 또 만에 하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 이제 계약금을 얼마를 주셔야 되고 신분증 주셔야 되고 얘기를 했더니 신분증 딱 내밀더래요. 안주머니에서. 이것 봐라. 신분증 받아가지고 계약서 이제 작성할 거 쫙 작성하고 연락처랑 다 해놓고 저 계약금은 여기 계좌로 입금 주시면 된다. 그랬더니 그냥 현찰로 가져가라고 하면서 안주머니 현찰을 빼가지고 이렇게 주더래요. 근데 그게 있어요. 이게 계약금을 물론 현찰로 받아도 됩니다만은 원리 원칙상으로는 계좌로 받아야 됩니다. 모든 거래는 남아야 되니까 기록이. 예. 그래가지고 똘비가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 계좌로 조금만 입금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 계좌 이체 같은 거 번거로워서 하기 싫다고. 현찰 줬으니까 가져가라고 그냥. 뭐가 문제냐고. 그래가지고 생각을 좀 하다가 알았다고 그렇게 하겠다. 왜 그러냐면 이게 조금 나이가 많진 않으셔도 최고급 모델의 최고 사양을 선택하신 돈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귀찮은 거 싫어하는 분들 많아요. 그냥 주머니 현금 있으니까 던져주고 많은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정중하게 돈을 받고 차량은 몇 달 정도 걸립니다. 그거는 조금 염두에 둬주십시오. 그랬더니 차가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천천히 그냥 이쁘게 만들어서 주라고. 그래가지고 뭐 서비스 얘기도 없고 너무 선녀 같은 고객이다. 천사다 이분은. 그래가지고 꾸벅꾸벅 인사하고 이제 다시 저녁에 이제 집에 간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러고 나서 영업사원 개개인마다 스타일이 있겠습니다만 몇 달 정도 차가 걸릴 때 보통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문자 정도를 보내요. 그냥 나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돼서 다음 달 초에 문자 한 통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한 달이 지나고 한 달 반 정도가 지났을 때 전화가 오더래요. 그분이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받으니까는 똘 과장님 내가 정말 미안한 부탁 하나만 합시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네 말씀 주십시오.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는 이런 부탁 내가 두 번 다시는 안 하려니까 오해하지 말고 똘 과장 있는 그 사무실 거기가 어디 대리점이라고 했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 대리점에서 진짜로 걸어서 한 5분만 가면은 땡땡병원이라고 있거든. 예. 그 땡땡병원 장례식장 가면 상주 이름이 누구야. 정말 미안한데 내가 지금 타지에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이체를 해주려니까 가가지고 봉투 좀만 해주면 안 될까? 부탁을 하더래요. 예. 차 팔면서 이런 부탁까지 들어줘야 되는구나.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매장 바로 옆이니까요. 예 제가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계좌번호 보내주셔요. 내가 그러면 바로 송금 시켜 놓으려니까 부탁 좀 꼭 좀 드릴게. 정말 미안해요 하면서 거듭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뭐 갑질하듯이 좀 갖다 줘도 아니고. 그래서 예 하고 전화 끊고 한 1분 정도 있으니까 이체를 하시더래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이제 소정의 금액이 입금이 되고 그 돈을 이제 뽑아서 가가지고 봉투를 했대요. 갔더니 이제 상주 두고 있어서 이제 또 이렇게 심부름을 한 개, 두 개 계속 시키는 거 아닌가 걱정이 좀 들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뭐 별다른 심부름 이런 거 없다가 2달 정도가 됐을 때 전화가 한 통 오더래요. 그분한테 또. 그래서 예 선생님 받으니까 똘과장 나 상담 좀 하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랬더니 차를 나 바꾸려고 그러는데 미치겠네. 와이프가 도끼 들고 달라드네. 차 바꾸면 죽여버린다고 막 그러더래요. 근데 이런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게 와이프 몰래 지르시는 분들도 꽤나 있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또 이러면은 영업사원들은 또 고객님한테 늘 하는 말이 있죠. 선생님 허락보다 용서가 빠릅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예. 다 멘트를 쳤겠죠. 선생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십시오. 예. 막 하니까는 내가 안 그래도 생각을 많이 했어. 근데 내가 비자금을 털어서라도 난 차를 바꿔야겠어. 막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생각 잘하셨습니다. 남자 인생 뭐 있습니까?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러면 말이야, 똘과장. 내가 그 비자금 계좌에서 똘과장 계좌로 내가 이체를 좀 해놓으려니까 그때그때 똘과장이 받아가지고 우리 사무실 직원한테 좀만 갖다 줘. 그러더래요. 네, 뭐, 알겠습니다. 그 사무실은 뭐 저희 지역이죠? 그랬더니, 그 지역이고 내가 이체할 때 다시 전화할게. 그리고 끊으시더래요. 네. 참 특이하신 고객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일주일이 채 못 됐을 때 이제 딱 전화가 오더래요. 똘과장, 오늘 돈이 조금 입금될 거야. 그럼 그거 현금으로 뽑아다가 우리 사무실만 좀 갖다 줘. 그러더래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전화 끊었대요. 원래는 고객의 뭐 이렇게 돌아서든 뭔 돈이든 이 영업사원 계좌에 절대 꽂혀서는 안 돼요. 돈이 이미 똘과장 이분이 눈이 돌은 상태예요. 쉬운 얘기로 실적에 한 점심시간 지나서 돈이 입금이 됐대요. 한 1,500 정도가. 큰 돈이죠. 뭘 믿고 영업사원한테 줄까? 하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뽑아서 말씀 주신 사무실에 갔대요. 그랬더니 사무실은 되게 허름했대요. 그냥. 들어갔더니 남성분 한 분이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돈을 드렸대요.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자기도 얘기 들었다고 사장님한테. 근데 여기는 간판도 없고 들어와 봤더니 뭐 책상이라고 해봤자 2개 딸랑, 소파 하나 딸랑 있고 여기가 뭐 하는 데예요?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그냥 무역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잘 좀 부탁드릴게요. 나가가지고 고객님한테 전화를 드린 거예요. 고객님, 방금 현금 다 찾아가지고 사무실 갖다 드렸습니다. 1,500만 원 정확하게 전달 완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내가 이 내 정신 봐 사무실 다시 들어가서 잠깐만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때 들어가서 잠깐만 있어. 잠깐만 나 직원한테 바로 전화하려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하고 다시 사무실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직원분이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직원이 끊더래요 전화를. 그러더니 아까 1,500 준 거에서 20만 원을 이렇게 빼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똘과장 손에다 쥐어주더래요. 돈을. 사장님이 일전에 부탁했던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드리라고 그랬다고. 안 주셔도 되는데 하지만서도 이 자리에 당사자가 있는 게 아니기에 주문 팥줘 뭘 뭐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탁 주머니에 넣고 나가가지고 이거 나름 짭짤하다. 괜찮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한 3, 4일 지났나? 또 전화가 오더래요. 똘과장 오늘도 얼마가 좀 입금될 거야 비자금이. 그러면 그거 이번에는 그 사무실 직원을 있어보자. 돈 입금되고 1시간 정도 있다가 그 어디 공원 가면은 그때 봤던 직원 있을 거야. 그 직원한테 그냥 주고 오면 돼. 그러더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고 좀 있었더니 이번엔 한 2천만 원 입금되더래요. 또 은행 가갖고 대기표 뽑고 또 오질나게 앉아있다가 돈 뽑아가지고 갖다 줬대요. 그랬더니 말한 그 공원에 갔더니 진짜 그분이 계시더래요. 그래서 2천만 원 드렸더니 또 20만 원을 빼가지고 손에다 쥐어주더래요. 와, 이거 괜찮다. 이렇게 20씩 뺏어줄 거면은 100만 원씩 잘라서 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맞들려가지고 그 이후로도 몇 차례 그걸 더 반복을 했대요. 이제 반복을 몇 번 더 하다 보니까 얼추 이제 착각이 근처까지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 돈 많네. 비자금으로 이렇게 조성할 정도면 이 짧은 시간 안에 참 괜찮으신 분이다. 돈 많은 분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녁에 이제 저녁 식사하고 이 똘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비혼이세요. 비혼. 아예 결혼을 죽을 때까지 할 생각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냥 딱 집에서 그냥 이제 저녁에 밥 먹고 이제 TV 보고 컴퓨터하고 놀고 있는데 그 고객님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예 선생님 한 받으니까 똘과장 늦은 시간에 미안해요. 아닙니다.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얘기를 하니까는 그게 아니고 나 같이 거래처 사장님도 차 한 대 산다고 하는데 일로 좀 올래요? 그런 거요. 야, 이거 내가 제대로 큰 거물을 내가 물었구나. 예 선생님 어디로 가면 될까요?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지금 1차짜리 끝내고 우리가 다니는 선술집이 하나 있거든. 대포집이라고 혹시 아나?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랬더니 재래시장 안쪽으로 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 끊고 이동을 했을 때가 저녁 한 11시 정도였대요. 가면서 속으로는 이제 뭐 먼발먼발 찾으면서 갔죠. 이 시간에 오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건 아닌 거니까. 일단은 이제 그 오밤중에 어찌됐건 불렀다고 정장 다시 차려입고 서류 가방에다가 카탈로그랑 몇 개 챙겨가지고 이제 그 재래시장을 도착한 거예요. 도착해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선생님, 저 여기 앞에 왔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거기서 잠깐만 기다려요. 이제 전화 끊고 뭐 한 5분 10분 기다리니까는 뭐 한 분 나오시더래요. 남성분이 울면서
혹시 자동차 영업사원분이시냐고. 아, 예, 맞다. 그때 이쪽으로 오시라고. 데리고 이제 가는데 시장통 안으로 들어가더래요. 예. 근데 이게 시장이 되게 활기차고 사람 북적이고 막 사람 사는 냄새 나고 이런 곳이잖아요, 재래시장이. 근데 밤이 되면은 세상 을씨년스럽대요, 거기가. 사람 하나 없고 개미 새끼 한 마리 없고 진짜 완전 촤해가지고 막상 밤에 가니까 다 불 꺼져 있고 정말 좀 무섭더래요. 그래서 이제 딱 따라서 이제 들어가니까는 그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시장 안에서도 진짜 사람 하나 간신히 이렇게 지나갈 만한 작은 골목길 샛길로 빠져가지고 옆으로 어디 막 들어가고 막 하더래요. 들어가는데 막 속으로 그 생각했대요. 야, 여기는 들어가면 못 나오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따라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쫄래쫄래 따라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맞은편에 이제 처음 보는 비슷한 또래 나이가 좀 더 많아 보이는 남성분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젊은 남성분 한 분 계시고 자기 데리고 온 사람 남성 4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똑같이 계약을 넣은 거예요. 계약 넣고 무사히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야, 이거 괜찮다. 왜냐면 그분도 최고가의 차를 계약을 하셨거든요. 야, 이거 괜찮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회사에 가서 자랑을 하려다가 괜히 또 뭐가 내가 밉보이는 것 같고 내가 뭐 하나 물어서 잘 파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어갖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계약 넣고 이분 연락 오면은 가끔 돈 심부름 한 번씩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의구심이 하나 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 계약을 이제 하게 되면은 보통 전산으로 우리가 다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서류보다는. 이제 전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돌비님이 계약을 넣었다. 그러면 돌비님 계약서를 딱 클릭을 해서 보면은 자동차 내용, 뭐 내용 쭉 뜨고 신상 명세가 떠요. 고객에 대한. 물론 전산상에는 영업사원이 보기에는 주민번호 뒷자리는 표기되지 않아요. 근데 사진은 이제 주민등록증도 이제 그 마킹이 돼가지고 나오거든요. 네.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많이 다르더래요, 얼굴이. 사진 속의 주민번호랑 이분은 나이도 조금 훨씬 더 많이 드신 것도 같고 좀 많이 다른데? 생긴 게 완전 딴판인데? 이 생각이 들더래요. 뭐지? 내가 그냥 에이, 뭔 상관이냐? 뭐 자기 친척 어르신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내가 거기까지 신경 쓸 건 아니다. 근데 원래 이러면 안 돼요. 원래 계약은 당사자가 와서 당사자 직접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하지만 똘비가 아까도 말을 했지만 이 똘비 이분이 약간 계약에 눈이 먼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저도 하나부터 10까지 그렇게 너무 철저하게 파진 않아요, 저도. 근데 막상 주민등록상 사진을 그때 평상에 가서 막 넣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본인 책상에 앉아갖고 고객 관리 한답시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다르니까 이제 그 정도만 알면서 고객 갸우뚱갸우뚱 하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금액이 작은 한 500 정도 되는 금액을 배달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직원분을 또 만났겠죠. 돈을 전달해주러. 그거 주면서 직원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약자 이름이 뭐 땡칠이라고 할게요. 그냥 땡칠이. 네. 사장님 조남이 땡칠이 맞죠? 그러니까는 그분이 뭐 때문에 그러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조남이 땡칠이 맞으시잖아요. 아니 뭐 때문에 물어보시는 건가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아니 그니까요 선생님. 사장님 조남이 땡칠이분 맞으시잖아요. 아니요 왜 물어보는지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예. 영업사원이라는 게 촉이 있어야죠. 이거 모르네? 땡칠이란 이름이 맞나 안 맞나 대답을 회피하네? 오호. 이걸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제가 죄송해요. 땡칠이가 아니고 사장님 저놈이 맹구였잖아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 또 계속 이렇게만 말을 뱅뱅뱅뱅 돌리더래요. 상식적으로 제 사장님이 김돌비면 김돌비 사장님 맞죠? 예, 사장님 이름 김돌비 맞습니다. 아니다 김돌비가 아니고 김둘비죠. 아니요 돌비인데요?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왜 물어보세요 그런 걸? 이렇게 물어볼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뭔가 촉이 싹이 온 거예요.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는 아유 제정신 봐라. 아니 제가 무역업 하신다고 해서 그때 뭐 하시나 내가 궁금도 하고 서류 정리하다가 아이고 제가 뭐 착각했었어요. 죄송해요. 하고 이제 거기서 뽀찌 20만 원 받아갖고 주머니 넣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것 봐라. 이거 조금 발 담그었다가는 조금 이거 안 좋은데 너무 특이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참 하고 있는데 한 일주일 열흘 넘도록 전화는 없더래요. 일단은. 그래가지고 뭐 어찌 됐건 내가 가운데서 돈 뭐 우리가 슈킹이라고 그러죠. 가운데서 이렇게 해먹는 거. 가운데서 내가 돈 슈킹 해먹은 것도 없고 내가 뭐 이분한테 지금 잘못한 것도 없고 뭐 쫄지는 말자.
근데 신원 확인은 분명하게 해서 차는 나가야겠다. 이걸 확실하게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보름 정도 지났을 때 전화가 온 거예요. 오랜만에. 그래서 이제 받았대요. 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받으니까 아이고 뭐 그동안 잘 지내셨고요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사장님 잘 지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 오늘 저녁에 그때 만났던 그 술집으로 좀만 다시 한번 와줄 수 있어요? 그러더래요. 이게 뭐 때문에 혹시 그러십니까? 아이고 나도 계약하고 그 우리 아시는 사장님도 계약했더니 다른 사장님도 계약한다네?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쁘게 봐주셔서. 그러니까 저번 날처럼 우리 술 한잔 하고 있으려니까 저녁 늦게 와요. 와가지고 또 차 한 대 계약해요. 얘기를 하더래요. 일단은 대답을 예라고 해놓고 전화 끊고 생각이 이제 들죠. 뭔가 이상은 한데 그렇다고 이게 내가 쩔려할 일도 아니고 내가 가운데 잘못한 건 없으니까 가가지고 사장님 얼굴 한번 더 정확하게 한번 보고 오늘은 뭔가 확인 작업을 분명하게 한번 거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녁 11시쯤 다시 그 시장을 간 거예요. 네. 역시나 을씨년스러웠고 솔직히 저번 날에 한번 따라선 들어갔는데 길을 못 찾겠어서 그 직원분이 나와주셔갖고 또 따라서 들어갔대요. 골목으로 진짜 좁은 골목으로 쫙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뭐 솔직히 간판도 없고 이상한 진짜로 뭐 그런 공간이 있대요. 거기 딱 가니까 또 거기서 이제 술 한잔 걸치고 있는데 이번에는 멤버가 좀 많았대요. 중년 여성 2분, 그리고 자기 고객님, 그리고 다른 남성분, 그리고 젊은 남성분 2분, 자기 대권 남성 하나. 꽤나 이제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 자리가. 사람들이. 근데 이제 중년 여성분 2분이 있으니까 조금 마음은 놓이잖아요. 뭐 크게 내가 쫄 건 없겠구나. 앉아가지고 술 한잔 먹으라고. 저 차 가지고 왔다고. 어디 보자. 우리 똘과장 딱 서봐. 그러더래요. 왜요? 그러니까 서봐. 딱 섰대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똘과장 이제 보니까는 키도 훤칠하고 잘생기고 사람이 참 괜찮다. 그러더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앉아요. 앉아. 이게 앉아가지고 이제 자기는 술은 안 먹으니까 그냥 쇠컵에다가 물만 조금씩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하하호호 놀고 있었대요. 네. 차 얘기 잠깐 했다가 중년 여성 2분은 그냥 말씀이 없으셨대요. 조용히 그냥 자리에 앉아서 그 2분은 그냥 물만 홀짝홀짝 드시고 계셨대요. 2분은 사모님인가? 뭐 이런가 저런가 하는데 곧 있으니까 남성 한 분이 더 오시더래요. 근데 그분은 좀 살집도 있으셔가지고 덩치도 커가지고 나이는 50 정도. 가늠하기 어려웠는데 딱 그분이 오시더래요. 딱 오더니 여기 다들 있었어요? 그러면서 딱 오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오셨어요?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높으신 양반 왔나 보다. 그래가지고 일어나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 자동차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영업사원입니다. 반가워요. 악수 딱 악수. 근데 손도 그냥 커가지고 악수 딱 하니까 본인 옆에 딱 앉더래요. 그분이. 그러면서 본인 어깨, 팔을 이렇게 주무르면서 몸도 단단하니 건강하시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그랬더니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이게 비둘기잖아 비둘기.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분들이 살짝 웃으면서 예 맞습니다. 예 그러더래요. 이 똘비는 이 상황이 조금 이상한 거죠.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똘과장님 비둘기가 어떻게 울어? 그러더래요. 예? 그랬더니 비둘기 소리가 어떻게 나냐고. 뭐 구구구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잘 좀 내봐. 뭐 구구구구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막 하면서 막 웃더래요 다들. 그러면서 비둘기가 비둘기 소리를 잘 내. 와 좋은 비둘기야 막 그러더래요. 본인을 보면서. 근데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제. 사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비둘기라뇨. 저도 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본인 관자놀이 쪽 그걸 손으로 이렇게 탁 감싸면서 많이 쳐다보더래요. 눈 맞춰갖고. 눈이 참 맑아. 정말 눈이 맑다. 야 이쁘다 눈. 너 참 마음에 든다. 애가 괜찮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막 소름이 돋더래요. 뭐 이거 변태인가? 그래갖고 손을 좀 이렇게 뿌리쳤대요. 예. 사장님 솔직히 좀 불쾌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다들 즐거운 술자리 하시고 저는 좀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조금 불쾌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본인 어깨를 콱 잡더니 딱 다시 앉히더래요. 근데 와, 어깨 빠지는 줄 알았더니 힘 겁나게 세더래요, 진짜. 아 하면서 이제 막 손을 막 떼려고 하니까는 탁 잡은 상태에서 그냥 앉아 있어. 아, 뭐 영업사원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도 못 참아? 앉아 있으라고. 이게 말로만 듣던 갑질인가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놓고 말하십시오. 놓고 말하십시오. 이렇게 힘쓰지 마시고 놓고 말하십시오 하는데 좀 무서웠대요. 이제부터 너무 무서웠대요. 왜냐면은 주변 사람들이 뭐 말리거나 뭐 할 만한데 이 사람이 나타난 이후로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식탁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안 들고. 이 상황 자체도 좀 무섭고 그래가지고 놓고 말하시라고 하면서 튀어나가야겠다 하는데 그 좁은 골목에 진짜로 60은 넘어 보이시는 분이 작은 손수레 하나 끌고 지나가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나가서 그냥 튀어나가자 나가면서 사람 살려 외치면서 나가자 그냥 뭐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냥. 근데 이제 수레를 끌고 오니까 털그덕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뚱뚱하신 분이 딱 어깨 잡은 상태로 야, 너 지금 뭐 말 외치면은 저 양반도 죽는다.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본인은 고개를 돌려서 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만 했는데도 자기 생각을 마치 다 읽고 있다는 것처럼 아니 뭐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놓으시라고 막 그러는데 팔이 안 뿌리쳐지더래요. 그러면서 야 잡아봐 그러더래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래갖고 이제 뒤 업고 나가려고 막 몸을 이렇게 휘두르면서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 팔에 걸려가지고 그 앞에 놓여져 있던 상자가 하나 있었는데 상자를 친 거예요. 똘비가. 근데 그 상자가 이제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치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은 링거 주라고 바늘 이런 게 그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보는데 느낌이 이거 잘못됐다 이제 싶은 거예요. 뭔가 느끼고 있던 쎄함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인 거예요. 그때가. 야 이건 뭐냐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막 장정 둘이 본인을 잡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중년 여성 두 분이 일어나시더래요. 일어나시면서 오빠 나 빨리 좀 줘 그러더래요. 뭔 개소린가 뭔 개소리야 하면서 몸 막 이렇게 막 흔들고 하는데 이제는 남자 셋이 달라붙어갖고 본인을 잡더래요. 그러면서 링거 바늘에다가 투명한 줄을 끼우더니 목에다 그걸 꽂으려고 자꾸 그러더래요. 그리고 여성 두 분은 입맛을 쩝쩝 다시고 있고 그거 보는데 그 상황에서 든 생각은 드라큘라 비슷한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몸을 막 이렇게 뿌리치다가 굴러떨어진 소주병이 이제 본인 손 닿을만한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주병을 잡아가지고 옆에 놓은 이제 그냥 대굴박을 풀이 쳐버린 거예요 이 양반이. 왜냐면 이 상황은 누군가를 자기가 때리든 아니면은 뭐 해야든 이거는 이제 그 상황에서는 이런 거를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소주병으로 대가리를 후리치고 순간적으로 이제 정적이 잠깐 흐르고 막 몸 잠깐 뿌리친 상태에서 바깥에 나가는 데가 이제 유리에다가 스댕으로 만들어진 그거였는데 그냥 발로 참서 박으니까 와장창창 깨지면서 일단 밖으로 나간 거예요. 똘비가. 그러니까는 뒤에서 이제 우르르 잡으러 이제 뛰어나오죠 사람들이. 그리고 그 똥똥하신 분이 잡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막 놀래거나 잡아가 아니고 그냥 잡아와라 이러더래요. 그래갖고 막 뛴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습니다만은 갑자기 이렇게 극도의 긴장감이 밀려오면은 다리가 말을 좀 안 듣는답니다. 이분이 얘기하기로는. 원래는 본인이 달리기도 제법 잘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했던 양반인데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가시더래요. 그래서 뛰다가 넘어졌답니다. 무당탕탕 넘어지니까 뒤에서 막 와가지고 남자 둘이서 다시 자기를 잡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을 한 거죠. 막 주먹을 휘두르고 하는데 솔직히 그 생각이 들었대요. 영화에서 본 것처럼 혹시라도 칼 한 방 들어오는 거 아닌가 내 배에 빵꾸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본인을 뭔가로 막 이렇게 해하려고 이러진 않더래요. 그냥 최대한 안 다치게 속박하려고 노력을 하더래요 둘이. 그래가지고 막 팔꿈치로 찍고 주먹으로 치고 막 그러고 있는데도 둘이서 본인을 때리진 않더래요. 어떻게든 움켜 잡으려고 안으려고만 하지.
그 상황에서 몸부림을 막 치다가 한 명이 나가 떨어졌고 다시 뛰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시장 안에서 길을 잊어먹은 거예요. 이제 본인이 막 정신없이 뛰다가 여기가 골목으로 어떻게 따라 들어온 곳인데 그냥 무지성으로 뛰다 보니까 어느 방향이 나가는 길인지 모르겠더래요. 와, 돌아버리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마침 눈에 뭐가 들어왔냐, 그 우리 시장에서 김장할 때 쓰는 큰 그 고무 다라이가 있지 않습니까? 성인 남성 가슴 높이까지 올라오는 그게 보이더래요. 열었대요. 그때 안에 내용물은 없더래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갔대요. 뚜껑 닫고 일단 숨었답니다. 왜냐면은 뛰어서는 못 도망가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다리가 말을 안 들었대요. 진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갑자기 이제 두다다다닥 해갖고 발소리 들리고 옆에 지나가고 또 한 명 옆에 지나가고. 근데 이제 똘비가 숨이 가빠 있는 상태잖아요. 헉헉헉헉거리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숨이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살아야 되니까. 다시 뚜껑을 살짝 열고 머리를 내민 거죠. 머리를 살짝 내밀어 보니까 없더래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모르겠다. 일단은 여기서 나가서 또 천천히 이동하다 발소리 들리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다. 네. 그때는 맞서 싸워서 1대1이면은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다. 이 생각이 들어서 다시 걸어간 거예요. 네. 조용히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근데 막 사람이 뛴다던가 막 이런 소리는 하나도 안 들렸대요. 막 걷다 보니까 시장통 안에서도 큰 길 있잖아요. 네. 가운데 그 메인 통로가 나가는 길이 보인 거예요. 어휴, 살았다. 그때부터 뛰기 시작한 거예요. 두다다다닥 뛰는데 메인 통로 쪽에 딱 실루엣 두 개가 옆에서 탁탁 나오더랍니다. 이게 나중에 안 건데 거기가 시장 사람들이 창고라든가 이런 걸로 예전에 썼던 그런 공간이래요. 지금은 거의 폐쇄한. 그래서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 길 하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튀어봤자 거기만 막고 있으면 언젠간 나오는 거였어요. 똘비는. 그것도 모르고 다라이에 숨어 있었던 거죠. 둘이 딱 나오는데 똘비가 이제 막 뛰다가 머릿속으로 정말 짧게 생각을 했지만 사람이 극한 상황에 다다르면은 이제 많은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잖아요. 여기서 서서 반대로 뛰어? 아니야, 반대로 뛰어봤자 답은 없을 것 같고 맞서 싸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오케이, 일단은 뛴 탄력으로 그대로 갖다 들이박자. 그래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어깨로 갖다 들이박았답니다. 그러니까는 장정 둘이서 본인을 받으면서 이제 셋이 그냥 우당탕탕 넘어진 거예요. 거기서 막 넘어 떼굴떼굴 구르고 다시 그 중에 한 명이 일어나가지고 본인을 어깨 쪽을 이제 옷을 콱 움켜 잡더래요. 정장마이를 입고 있어가지고 마이를 그냥 벗으면서 다시 뛰는데 다시 와이셔츠 뒤를 잡혔대요. 네. 미친 척하고 그냥 그대로 몸을 막 틀면서 좌우로 흔들면서 막 또 뛰어나가니까는 그때서야 뭔가 잘못된 걸 느끼고 이야 그러면서 뛰어오더래요. 그때 소리를 좀 내더래요. 예. 내든가 말든가 막 이제 그 시장통 한복판을 뛰는데 처음에 느꼈던 그 느낌, 아 진짜 시장 무섭다. 사람 하나가 없네 진짜.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이제 막 뛰는데 다리가 점점 꼬이고 막 말을 좀 안 듣는 게 느껴지는데도 넘어지면 죽는다. 난 여기서 이제 진짜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잠깐 뛰니까는 거기가 메인 스트릿이잖아요. 앞에 차도 있는 데까지 본인이 나가지더래요. 그러고 나서 차도 있는 데 나가니까는 차가 간간히 지나가더래요. 보이더래요. 저 멀리서도 한 대 오고 있는 거 보이고. 거기까지 나가가지고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미친놈처럼 이제 그 대로를 달리기 시작을 하는데 시장 입구까지 딱 나오더니 다시 안 쫓아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일단은 한쪽으로 이제 피신을 했죠. 한쪽으로 피신을 해가지고 생각 정리를 하는데 일단은 바로 핸드폰을 꺼냈대요. 신고하려고.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이 신고를 하는 행위는 내가 당당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꺼림직하고 걸리는 게 많으면 신고를 못해요. 사람이. 냉철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지금 출처도 모르는 돈들을 받아서 어딘가에 돈을 줬고 저 사람들은 지금 위해를 안 가했다고 얘기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저 사람들은 맞은 사람들이 있고
무엇보다 이 출처를 알 수 없는 돈 때문에 신고를 하려다가 핸드폰을 다시 접은 거예요. 신고를 하면 왠지 나도 멋될 것 같은 그 느낌. 그래가지고 이 상황에서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야, 정말 미안한데 우리 집으로 좀 와줘라. 나 진짜 미쳐버리겠다. 친구가 왜 뭔 일이냐고. 좀 와봐. 와서 진짜 얘기하자. 최대한 빨리 좀 와줘라. 그랬더니 친구가 목소리 듣고 뭔가 사태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친구가 빨리 와줬대요. 친구가 이제 와가지고 야, 무슨 일이냐고 막 설명을 했대요. 그래갖고 저기 시장 있지. 한복판에서 죽을 뻔했다고. 그랬더니 친구가 처음엔 안 믿더래요. 에이, 뭔 소리냐고. 내 몰골을 한번 보라고. 뒤에랑 뒤를 이렇게 보여주니까는 이제 그때서야 믿더래요. 막 어깨에 멍자국 있고. 네. 쭉 얘기를 해주니까 친구가 야, 그거 혹시 돈 보이스피싱 이런 거 너 출금책으로 쓴 거 아니야? 막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도 그 생각은 했어. 네. 그래가지고 내가 신고를 못 하겠어. 야, 너 신고하면 너도 이거 인생 꼬일 것 같은데? 친구도 얘기를 하더래요. 야, 그런다고 내가 이렇게 있기에는 솔직히 너무 쩔린다. 나 미치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친구가 나 냉철하게 생각을 하자. 너만 나쁜 놈이 아니잖아. 쟤네들도 나쁜 놈이잖아. 그러면 쟤네들도 섣불리 움직이긴 힘들어. 쟤네가 너 하나 잡겠다고 섣불리 움직였다가 야, 생각을 해봐. 네가 혹시라도 신고라도 하고 네가 그랬으면은 경찰들이 잠복하고 있다가 쟤네들 다 잡을 거 아니야. 입장 바꿔 생각해봐. 쟤네들은 너한테 오기가 힘들걸? 야, 그거는 네가 내 입장이 아니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랬더니 물론 그럴 수 있지.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야, 제3자의 얘기가 어쩌면 제일 정확할 수도 있어. 내 말이 맞을 거야. 너무 겁먹고 그러지 마. 그냥 넌 네 생활 해. 아니면 회사에다 전화해가지고 한 달 정도 쉰다고 하고 우리 집에서 생활을 하든가. 친구가 옆에서 많이 멘토링 같이 해주고 도와줘가지고 일단은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별 아무 일도 없었대요. 회사는 안 나갔었고. 그래갖고 은행을 갔대요. 은행에 가가지고 본인한테 들어온 돈들이 있잖아요. 들어올 때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르긴 했는데 이거 돈 어디서 송금된 거냐고 이제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해외 송금이래요. 예. 해외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거는 은행에서 얘기를 하더래요. 해외에서 들어온 거고 신고 대상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래요. 예. 해외에서 들어올 돈이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은행에서 나왔대요. 해외에서 들어올 돈이 뭐가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는 자동차 선배들한테도 막 전화를 돌린 거예요. 내가 사실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돈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좀 알아봐줘라 이제 막 수소문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가서. 그랬더니 이제 가장 말이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은 해외 자본 송금책 같은 거 있잖아요. 가운데에서 본인이 그런 걸로 여겨졌을 거다. 그리고 너를 비둘기라고 했을 때는 네가 아마 전서구 역할을 하잖아요. 비둘기가. 그것처럼 가운데서 네가 뭔가를 날라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링거 이런 거 있잖아요. 아마 그 중년분들 젊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빨대 꽂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일단은 그런 거 하고 야, 네 눈 이쁘다고 한 거 보니까는 너 아마 네가 눈치 깐 거 알고 그쪽에서 아무래도 뭔가를 하지 않았겠냐. 예.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나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한국 땅에서 못 사는 건가. 그러는데 영업사원 중에 한 분이 얘기를 해주더래요. 야, 나 아는 사람 중에 되게 좀 거친 양반들을 좀 아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기로는 원래 그쪽이 한번 놓친 물고기는 다시는 안 잡는단다. 그 물고기 잡으려다가 본인들 다 딸려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말고 좀 있어 봐라. 그래가지고 한 달이 지나고 이제 2달이 지나고 이제 한 달 한 좀 넘었을 때부터는 출근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 일 없었대요. 아무 일도 없었고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하나 딱 오더랍니다. 네가 조용히 있었기에 살려줬다. 예. 앞으로도 조용히 있길. 이렇게 문자 하나 와 있더래요. 근데 답장을 보낸다든가 거기에 전화를 한다든가 이럴 용기는 안 나고 오히려 그 문자를 받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더래요. 내가 신고 안 하고 해서 살려주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그냥 들더래요. 그냥 본인이. 그러면서도 아직도 얘네가 나를 생각을 하고 있고 나를 놓지 않았다는 건가 하는 또 불안감도 한편으로는 있고. 예. 그리고 나서 사실은 그 이후로는 아무 일도 없었대요. 지금까지. 근데 그냥 이 얘기를 했었고 근데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하니 떨렸던 거죠. 이분이.
혹시라도 내가 이걸 뭐 얘기를 잘못해가지고 내가 그동안 무사무탈하게 있었던 이게 다시 깨지는 거 아닐까? 이런 겁이 났던 거예요, 그분이. 예. 저 이해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많은 내용을 숨기다 보니까 실은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이빨이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얘기가. 네. 근데 어찌됐건 들은 걸 최대한 이분이 다치지 않는 선 내에서 한번 전달해 보려고 준비를 한번 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이야, 진짜. 너무나 지금 심장이 안 그래도 요즘 좀 안 좋은데, 심장이 너무 좀 쫄리네요. 그리고 그분도 얼마나 이거를 고민을 많이 했었을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류의 사건 당사자가 돼본 적이 없잖아요. 예. 유튜브에다 얘기한다니까 처음에는 이분이 진짜로 반성질을 내더라니까요, 저한테. 예. 그런 거였으면 얘기 안 했다고. 근데 시들모 보고 뭐 보고 하면서 이분이 용기를 낸 거죠. 네. 나 같은 사람 또 나오지 말라고. 이런 류의 뭐 어떠한 비슷한 유형의 뭐가 생기면은 유혹에 흔들려가지고 거기서 움직이지 말고 칼같이 자르라고. 그리고 누누이 말하지만 진짜 이분이 강조했던 거. 내가 당당해야 신고할 수 있다는 거. 네. 스스로가 캥기는 짓 많이 하고 다니면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도 신고를 못 해요. 맞아. 엮여 들어갈까봐. 예,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착하게 살자고. 자, 일단은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들려주셨던 정말 또 섬뜩한 이야기 감사드리고요. 항상 무탈하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아까 뭐라고 하셨죠? 까먹었네. 아무튼 초특급 미남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예, 돌쇠님. 초특급 울트라 슈퍼 미남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하실 줄 몰랐네요. 하라면 해야죠. 까라면 까야죠. 어떻게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동남꾸마님께서 시키면 해야 돼요. 예, 안 하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사실 뭐 농담이고요. 진짜 제 생각으로 초특급 미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그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저는 없는 말은 굳이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동네꼬마님 이야기 들으시면서 정말 오싹하면서 무섭고 심장 떨리고 이런 기억들이 많으실 텐데, 초특급 미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